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1차 선거 과정에서 1차 투표 결과 재적 의원 172명 중에 10%를 넘는 18표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박홍근, 박광원, 이원욱, 그리고 초선 의원인 최강욱 의원 4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인 최강욱 의원이 18표 이상 득표를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 누구보다도 그동안 앞장서서 강한 개혁을 주장을 하셨고 또 앞장섰던 분이니만큼 민주당 내 결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에 충분히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매우 좋은 징조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철험의 의원들이 똘똘 뭉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튼 박홍근 의원이 최종적으로 선출이 되면서 일단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홍근 의원의 무게감과 그 책임감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박홍근 의원은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조속한 입법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벌써부터 또 선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들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것인지 이 민주당 내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하면 선거 진다? 이런 논리를 선거 때마다 수없이 반복을 했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번번이 실패를 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또 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 청와대 핑계를 대기도 하는 것 같다. 분명히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19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그것도 가장 전면에 배치를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당 지도부 선출 직후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하셨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해서 수사 기소 분리를 못한 것이 아니다. 비서실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 했던 것은 있었으나 대통령의 반대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 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정당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검찰개혁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도 하고 부적절하다. 차라리 솔직하게 선거에 불리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라. 물론 검찰개혁이 선거에 불리하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만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약속을 졌지만 지키겠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약속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동시에 올려주셨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바죠. 적은 늘 내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선거를 팔아서 어떻게든 개혁을 막으려는 자들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자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하는 일 없이 몇 선씩 헤쳐드시면서 또 자기 권력을 위해 계산기나 두드리는 그런 자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자들인지 아마도 충분히들 가늠하실 거라 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2년 후에 총선에서는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전부 낙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선출이 되자 윤석열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소통과 협치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인 장제원을 통해서 축하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오늘 비대위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통화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견제와 협력은 야당의 책임과 의무다. 강력하고 확실하게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교집합을 넓혀가겠다.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 등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고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다. 여야의 협력은 전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 니네 하기 나름이야. 니네가 잘하면 우리가 잘 협력할 것이고 니네가 못하면 철저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3, 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 아울러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 그리고 정치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박홍근 의원의 의지는 분명해 보이는데 얼마나 책임감 있게 추진력 있게 하는지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원내 수석 부대표 인선을 시작으로 해서 오는 29일까지 원내대표단 활동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한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계실 텐데 당내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하셔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지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신임 한국은행 후보자 지명을 놓고 현재 청와대와 윤석열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거짓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점령군 행사를 하는 모습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작도 전부터 이러니 취임을 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가히 상상조차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측의 이런 오만한 행태에 대한 충고를 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 메시지 잘 듣고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측이 현재 청와대를 향해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모습은 일부러 갈등을 유발시켜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자 반겁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5년짜리가 너무 겁이 없는 듯합니다.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해라는 얘기가, 인사 자제하라는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그거 사람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